오늘부터 시작되는 NBA 플레이-인 토너먼트. 시작을 알리는 매치업은 동부 7위 마이애미와 8위 애틀란타의 경기였습니다. 지난 시즌 플레이오프에서 서열 정리를 당해야 했던 트레이 영. 과연 그는 지난 패배의 아픔을 서력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홈에서 경기를 치르는 마이애미가 7번 시드를 확정지었을까요? 보스턴을 만나기 위한 두 팀의 격돌이 펼쳐졌습니다. 경기가 시작되자마자 트레이 영의 패스 실책과 버틀러의 트랜지션 득점으로 두 팀의 희비가 엇갈렸지만 시간이 지나자 분위기는 원정팀 쪽으로 흘러갑니다. 마이애미가 버틀러에 대한 의존이 드러나는 동안 애틀란타는 스크린을 활용한 트레이 영의 플로터와 디존테 머레이의 3점으로 리드를 잡아나갑니다. 타일러 히로를 공략하는 애틀란타의 플랜은 적중했고 외곽 지원이 필요한 마이애미는 히로의 3점으로 따라갔으나 트레이 영이 엔드원을 얻어내며 좋은 흐름을 이어갑니다. 지난 플레이오프에 굴욕을 싣겠다는 그의 의지가 느껴지네요. 카일 라우리를 투입하며 분위기 전환을 노린 홈팀은 선수들의 외곽 난조와 아데바요의 존재감 부족 속에 좀처럼 추격의 실마리를 잡지 못합니다. 디안드레 헌터의 공격 공헌은 예상보다 훌륭했고 설상가상 버틀러는 이지 레이업마저 놓치고 말았죠. 믿었던 지미 버틀러마저 흔들리는 사이 전력 열세로 평가받았던 애틀란타의 리드는 계속되었고 답답하던 홈팀은 게이브 빈센트의 3점과 상대 실책을 놓치지 않은 버틀러의 덩크로 따라붙었지만 그들이 들고 나온 지역 방어는 별 효과가 없었고 두 팀의 격차는 어느새 10점 이상으로 벌어집니다. 수비의 팀 마이애미에게 1쿼터 36실점은 너무나 뼈 아팠죠. 생각하지 못한 양상으로 전개된 오프닝 쿼터. 이런 흐름은 이 쿼터에서도 크게 바뀌지 않았습니다. 홈팀은 연속 턴오버를 범하며 쿼터를 시작했고 반면 원정팀은 보그나도비치의 깔끔한 경기 운영과 트레이 영의 눈을 즐겁게 하는 비하인드 백 패스가 나오며 코트 분위기를 완벽하게 장악합니다. 이 와중에 황당한 실책을 저지르는 마이애미, 더 이상 좋을 수 없는 애틀란타의 경기력이었고 세컨 유닛 대결에서도 앞서 나간 쪽은 원정팀이었습니다. 그나마 베테랑 카일 라우리가 고군분투해줬지만 양쪽의 외곽 생산력 차이는 메우기 힘들었습니다. 빈공에 시달리던 마이애미는 외곽 수비까지 되지 않았고 이러다 보니 양쪽의 격차는 오히려 벌어지고 있었죠. 이대로면 홈에서 망신을 당할 수 있던 마이애미. 팀의 산신령 유도니스 하슬렘은 분노를 표출했고 잠잠하던 아데바요는 적극적으로 공격에 나서봅니다. 그러나 그는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찬스를 날려버렸고 트레이 영은 지미 버틀러 앞에서 플로터를 올려놓더니 맥스 스트러스가 붙자 빠르게 드라이빙 레이업을 추가합니다. 어느새 20점 차로 벌어지는 애틀란타의 리드폭. 그 중심에는 아이스 트레이 영이 있었습니다. 특히 타임 이후 버틀러가 블록을 당하고 샤딕 베이가 3점을 넣은 장면은 서로의 차이를 보여주기 충분했죠. 우리가 알고 있는 버틀러의 플레이오프 모드는 존재하지 않았고 애틀란타의 완벽한 수비는 버틀러를 완전히 지워버립니다. 그나마 쿼터 막판 마이애미는 장점인 수비를 끌어올렸고 꾸준하던 라우리의 3점으로 15점 차까지 따라붙습니다. 하지만 이때까지 유리해 보이는 쪽은 분명 애틀란타였죠. 타일러 히로의 점퍼로 후반전을 출발한 마이애미. 디안드레 헌터의 파울 트러블은 원정팀에게 악재였고 수비에서 공략 대상이 되었던 히로는 트레이 영을 파고듭니다. 트레이 영과 매치업 된다면 그가 주저할 이유가 없겠죠. 부진에 빠진 버틀러 대신 히로를 활용하는 마이애미의 작전은 적중했고 히로가 살아나자 애틀란타는 빠르게 타임을 신청했지만 이 쿼터 막판부터 살아난 마이애미의 수비력은 여전했습니다. 드디어 한 자릿수로 좁혀진 두 팀의 간격. 히로가 이끄는 약속의 3쿼터는 멈추지 않았고 이 무렵 애틀란타의 뜨거웠던 야투는 차갑게 식고 말았죠. 여기에 마이애미의 유일한 약점이던 외곽 지원이 나오는 순간 더 이상 참을 수 없던 스나이더 감독은 두 번째 타임을 신청합니다. 24점 차까지 벌어졌던 간격은 이제 별 의미가 없어졌죠. 일단 머레이의 득점으로 한숨 돌리는 애틀란타. 그러자 잠잠하던 버틀러마저 깨어나기 시작합니다. 홈팬들이 원하던 버틀러의 득점이 나오자 분위기는 달라졌고 이 와중에 애틀란타는 치명적인 실책을 범하고 맙니다. 이후에도 트레이 영을 괴롭히는 마이애미의 공격은 계속되었고 자유투를 놓치며 멘탈 붕괴를 노출했던 영은 오늘 경기 첫 3점 슛에 이어
재치 있는 골밑 득점을 통해 어렵게나마 팀 공격을 책임집니다. 에이스의 연속 득점으로 고비를 넘긴 애틀란타. 반면 살아나나 싶던 버틀러의 슛감은 여전히 좋지 않았고 위기를 벗어난 애틀란타는 힘겨웠지만 주도권을 유지합니다. 그들의 연이은 자유투 미스는 다소 아쉬운 부분이었으나 제일런 존슨을 비롯한 벤치 자원들의 활약은 상대를 압도했고 어느새 3쿼터 종료 시점 애틀란타의 리드폭은 13점으로 벌어집니다. 결과적으로 원정팀의 쿼터 마무리는 매우 훌륭했죠. 애틀란타 선전의 요인에는 세컨 유닛들의 퍼포먼스가 있었고 제일런 존슨은 자신이 게임 체인저임을 알리는 덩크를 꽂아 넣습니다. 물론 아직 남은 시간은 마이애미에게 충분했고 스코어링 런이 절실한 홈팀에게 라우리의 활약은 큰 힘이 되었죠. 이 무렵 86년생 선수의 퍼포먼스는 눈물나는 수준이었고 힘겨운 추격을 이어가던 마이애미는 라우리의 3점으로 다시 2포제션 이내로 좁혀 들어갑니다. 오늘 코피 투혼까지 불사르며 경기에 임한 카일 라우리. 그가 없었다면 경기는 벌써 끝났을 것 같네요. 그러나 고비 때마다 애틀란타의 골밑 수비는 빛을 냈고 그들의 계속된 공격 리바는 중요한 득점으로 연결됩니다. 불타오르던 마이애미는 리바운드와 외곽 난조에 울어야 했고 디존테 머레이의 3점은 상대의 추격 의지를 한 차례 꺾어 놓았죠. 이제 종료까지 단 6분이 남은 상황. 라우리는 팀의 희망을 이어가는 3점을 성공시켰지만 곧바로 머레이가 버틀러를 상대로 득점을 기록합니다. 오늘 공수 양쪽에서 제 몫을 못하고 있는 버틀러. 결국 마이애미에서 믿을 선수는 라우리뿐이었고 그의 오늘 득점력은 커리어 하이급이었죠. 하지만 버틀러의 부진은 너무나 심각했습니다. 카펠라를 의식한 그의 야투는 실패로 끝났고 설상가상 그는 뼈아픈 트래블링마저 저지릅니다. 에이스의 충격적인 부진은 팀 추격을 방해했고 공격 리바를 완전히 장악한 애틀란타는 우위를 유지합니다. 서서히 패배의 불안감을 느끼고 있는 마이애미. 여기서 좁히지 못하면 그들의 가능성이 희박해지는 시점. 라우리와 함께 팀을 이끌던 히로가 득점을 올렸지만 그들은 또다시 리바운드를 사수하지 못합니다. 마이애미의 공격 리바 허용은 충격적인 수준이었고 오늘의 버틀러는 에이스가 아닌 엑스맨이었습니다. The jumper short. Rebound again. The Hawks have it. Collins scores in the foul. 그리고 여기서 나온 존 콜린스의 엔드원 플레이. 이 장면 또한 애틀란타의 공격 리바에서 나온 것이었죠. 팀의 버팀목이 되었던 라우리마저 체력이 고갈되었고 더 이상 마이애미에게 남은 동력은 없었습니다. 경기 내내 침묵한 버틀러는 고개를 숙여야 했고 이 시점 애틀란타 구단 수뇌부는 승리를 확신했죠. 플레이인 토너먼트 시작 이후 단 한 번도 없던 7번 시드의 패배. 오늘 그것이 현실로 이루어졌고 업셋에 성공한 애틀란타는 7번 시드 자격으로 보스턴과 만나게 됩니다. 에이스의 엑스맨 모드를 극복하지 못함은 물론 무려 22개의 공격 리바를 내주며 파리 멸망전을 가게 된 마이애미. 역시 이래서 단판 승부는 아무도 모르는 것 같습니다.